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떠오를 종목들 찾아 나설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매일 아침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옮겨오시면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어제처럼 시장이 힘들더라도 개별 종목들 잘 골라 잡으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에서 또 이겨내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하나씩 안내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QR코드, TV 화면 속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지금 사진 찍듯이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활용하시는 건데요. 받는 번호는 샵 3989입니다.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주신다면 저희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오픈 채팅방 안에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또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편한 방법 골라서 생방송 중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보합권에서 무난하게 움직이던 양시장, 오후 1시 이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강세장을 이끌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원인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8거래일 연속된 매수세를 이어갔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했습니다. 코스피 1.7% 가까이 빠지면서 2,6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95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었지만 4% 넘게 추락하면서 900선을 간신히 지키고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겠는데요. 간밤 FOMC에서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1차례 연속 이어진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1년 1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회의 종료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의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언급하면서도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정례회의 이후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는 3bp가량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산업지수만 1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987년 이후 최장기간 오름세를 이어갔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저희 밀키트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다크호스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시초가를 노려볼 수 있는 밀키트 종목들 두 가지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 어제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강한 하락이 나온 와중에도 우리 종목들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7월 19일 지난주 수요일에 잡아주셨던 포스코 스틸리온, 어제까지도 지금 15% 가까운 상승을 지켜가면서 아직 매도 사인 주시지 않았는데요. 이보다 더 높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던 하나기술, PNT 같은 종목들도 현재 26%, 17% 가까운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리고 그 전날 상한가가 나왔었던 LX, 어제 아침에는 LS 그룹주들 전반적인 설명 도와주셨는데요. 어제 또 LS와 LS 일렉트릭 모두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자면 시장이 힘들어도 개별 종목들 잘 골라잡고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밀키트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일이라는 긴 시간의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이제 제대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좀 더운 날씨가 시작이 되는구나 느껴지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은 그에 비해 좀 파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시장이었습니다. 오전까지 보시던 분들 오후에 좀 많이들 놀라셨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 시장에 대한 대비책 오늘 저희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함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잘 대비책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개별 종목들로 인해서 이런 시장이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좀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기가 좀 우려스러울 것 같아요. 어제 많은 분들 좀 놀라셨을 텐데 오늘 어느 때보다 전문가님 도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이 솟아날 구멍은 항상 있다. 그게 오. 제 모토입니다. 네. 좋습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솟아날 구멍을 찾아주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인사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장, 힘든 시장 속에서도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시장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찾아드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이제 시장과 상관없이 개별 종목들, 테마를 잘 발굴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주고 계신데요. 앞서 보여드린 수익률 표처럼 저희 밀키트 종목들, 어제 코스닥 거의 2%, 코스닥은 4%가량 하락이 나온 와중에도 저희 밀키트 종목들 52주 신고가 돌파한 종목들도 많았고요. 또 그 와중에 계속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신 건데도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을 꿋꿋하게 지켜가고 아직 이 종목들 보유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목표가 높게 보고 계신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전문가님 포스코 스틸리온 저희 2차 목표가 10만 원까지 상향 수정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 어제 10만 원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종목들 잘 발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 어제 강한 하락이 나왔지만 또 미국에서는 밤사이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나왔죠. 자, 오늘은 이렇게 또 글로벌 시황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희 개별 종목 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먼저 FOMC 얘기 다들 예상하신 대로 됐지만은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볼 부분은 이 이후의 움직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FOMC 이후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시장의 흐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일 FOMC는 일단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전반적으로 큰 변동사항은 없었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FOMC에서 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좀 확답을 주지 않고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제공을 하면서 네. 이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마음을 이렇게 콩닥콩닥하게 움직이는 그게 가장 네.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소문에 사서 연준에 팔아라라고 연준이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은 좀 항상 불안하게 하면서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농담 삼아 네.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파월 의장의 넥타이 색깔만 보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수가 앞으로 올라갈지 하락할지를 맞추는 듯한 이야기도 있는데 앞서 내 이야기는 이렇게 좀 가볍게 들었지만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전일 시사했던 이야기가 앞으로 증시의 상승 흐름에 이 경제적인 경기 확장 국면이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다보다는 지금 현재 완만하게 적당히 확장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열어둬야 된다 같은 뉘앙스로 지금 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시사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시장에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못했고 전체적인 시장의 상단이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던 배경 또한 이런 움직임을 동반이 됐다. 제롬 파월 의장의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이 시장의 상승 흐름을 좀 제한을 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FOMC 이후에 뭐 기술주들 또한 어느 정도 소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지금 현재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기술주들 AI 지금 현재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차별화 흐름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뭐 실적이라든지 향후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향후 전망이 뚜렷한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는 종목 선별과 이 섹터와 산업의 변화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미국 시장 얘기를 들어봤고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이 FOMC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어제 우리 시장의 급락은 예상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앞으로의 움직임이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들 그 이후에 LS까지 비롯해서 우리 시장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제 그 시장을 필두로 해서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그 반도체랑 2차 전지 저희 투트랙 전략 말씀해 주셨었는데 2차 전지 하락 전환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2차 전지는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강조드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이 투트랙 전략 중에서 우리가 2차 전지의 종목 선별과 섹터 선별에 유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맞아요. 기존의 소재주들보다 우리는 새롭게 떠오르고 이 새롭게 매수세와 이 가치를 증명받고 있는 장비주라든지 혹은 이 폐배터리라든지 이러한 섹터들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전일 전반적인 소재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나 싶었으나 이 2차 전지 소재주들은 하락 흐름이 나타났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앞으로 밸류의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재주들은 다소 경기 심리를 좀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서 리스크를 조절하며 향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뭐 폐배터리라든지 네. 2차 전지 장비주들이라든지 결국에는 이 2차 전지 시장이 커질수록 단순하게 이 캐파 전쟁을 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방향성이 성장 가능성과 시장의 개장이 좀 개방이 열려 있는 이런 폐배터리나 장비주들에 집중하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섹터들로 오히려 매수세가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수의 하락 그리고 2차 전지의 소재주들 대장주들의 하락이 향후에 반사이익으로 좀 돌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차 전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저희가 2차 전지 끝나지 않았다. 하락 추세가 아니지만은 그 안에서도 좀 세부적인 테마를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님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 장비 관련주나 폐배터리 쪽에서 또 옥석 가리기 통해서 좋은 종목, 실체가 있는 종목을 골라 잡는다면은 이런 시장을 이기는 투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밀키트 종목들 많은 기대가 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시장 분석 그리고 테마 분석, 종목 분석까지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가 아침마다 50분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 짧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직접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보다 좀 더 목말라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아침부터는 저희 TV 생방송 종료 이후에는 전문가님께서 또 무료 방송까지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장의 다크호스 종목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50분 짧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무료 방송으로 옮겨 오신다면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창이 열려 있습니다. 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안내해 드리면은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팍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 만나실 수 있는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은 저희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시청 가능한데요. 이 무료 회원 가입 저희가 또 전문가님과 특별히 무료 방송 처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팍스탁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시기만 한다면은 저희가 무료로 이 더운 날씨에 또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도록 커피 쿠폰 모두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나가시면서 자주 보시는 초록색 별다방 커피 기프티콘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시고 또 윤세림 전문가님 무료 방송까지 시청하시면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신다면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 안내해 드렸고요. 더욱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대표 번호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받고 있다는 점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는 또 우리 종목들, 밀키트 종목들 자랑을 좀 해보자면 어제 이렇게 시장에 급락이 나온 와중에 저희 종목들은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오고 또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포착해드렸던 의료 AI 관련 종목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일 고점에서 마감하면서 어제 12% 상승으로 마쳤었고요. 그날 같이 잡아주셨던 SKI 테크놀로지 이 종목 마찬가지로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좀 윗꼬리를 달았지만은 어제 그런 하락장 속에서도 13% 넘는 고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조금 더 있었던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리뷰 한번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KI 테크놀로지 우선은 분리막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제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이 분리막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SK그룹주들이 요즘에 기세가 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SKI 테크놀로지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 정도 전일 고가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제공해드렸던 12만 원대 구간을 우리가 최종 상단가로 보셔도 좋다. 그리고 단기 1차 목표가는 우리가 11만 원대 구간까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전일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정확하게 12만 원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일 꼬리를 달았던 시장이 어느 정도 여파를 2차 전지에 대한 여파를 직격으로 맞았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SKI 테크놀로지 앞으로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리막 시장 그리고 이 시장에서 한 번 더 이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양극재를 비롯한 이 대부분의 이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약세로 흘러갈 경우에 이 밸류의 가치를 증명을 받을 만한 이 2차 전지 양극재 섹터의 매수세로 변환이 될 만한 소재주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 SK그룹주 그리고 뭐 폐배터리 이런 관련된 섹터들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짧게 우리가 뷰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다크호스 상단선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6천 원 구간까지도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수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차트를 한 번 더 크게 키워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SKI 테크놀로지는 2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2만 5천 원대 구간까지도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다. 다만 1차 목표가 현재 시장 2차 전지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의 움직임을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 변동사항이 좀 있다. 이렇게 변동사항에 대해서 좀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1차 목표가에서 이 기준에서 대응을 해보셔도 좀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전 여전히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수급을 부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SKI 테크놀로지도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 어제 그렇게 시장이 강하게 빠지는 와중에도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장중에는 또 25% 넘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어제 52주 신고가 12만 원으로 돌파를 했었는데 저희가 2차 목표가 12만 5천 원 전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온 부분 SK온과 이 분리막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전문가님께서 화요일 아침에 이 SKI 테크놀로지의 기술력과 분리막 관련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바로 다음 날 보도가 나오면서 이 종목 어제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양봉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시는 밀키트 종목들의 상승 계속해서 뜨거운데요.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두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장 시작 전에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장 시작 후에는 가격 전략 다
잡아드리고 있지만은 이 종목 혼자서 조금 대응하기가 어렵다. 또 어제 시장이 급락세 나온 만큼 오늘 좀 두려워하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픈 채팅방으로 옮겨 오신다면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어제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괜찮았는데 오후 들어서 강한 하락이 나왔죠.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종목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전문가님의 의견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9시 20분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의 투자 계속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스캔하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뜨고요. 혹시 이 방법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샵 3989 번호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기회 잘 활용하셔서 오늘도 시장이 현재 예상 지수는 보합 수준에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또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솟아날 구멍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SK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SK 아이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SK 오션플랜트도 저희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마찬가지로 SK그룹 관련주입니다. 자, 이 종목들 또 LS그룹처럼 강한 상승이 나올지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밀키트 종목 SKC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SKC도 저희가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이 SK가 영위하는 이 동박과 그리고 음극재 사업까지 좀 진출을 하려는 네.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앞서서 저희 뭐 지금은 장비나 아니면은 폐배터리 쪽 얘기하셨는데 이 SKC는 소재 쪽으로 해서 앞으로 기대해 볼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저는 이 전일 2차 전지 하락 속에서 이 SKC를 보고 이 상승 흐름과 양봉 흐름 그리고 매수세를 잡아주는 모습 그리고 SK그룹주들의 행보 네. 그리고 전일 하락 속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았다. 좀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SKC에 대해서 그 실마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SKC가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이 아마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여쭤봐도 네. 아마 분명히 좋은 기업이죠. 라고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업이 도대체 왜 안 갈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일 시장의 하락 속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는 즉 시장의 자금이 이동할 경로를 찾는 와중에서 이 시장이 하락을 하면 대부분 이 종목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올라오는 기업들은 향후 이 도피성 물량들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시장의 패시브 물량들이라고 하죠. 경기 방어주들이라든지 지수의 하락에서도 오히려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SKC와 정말 부합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점에서 이런 약세 흐름에서 시장에서도 더 빠질 물량들은 남아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SKC는 지금 이 좋은 종목이 이렇게 바닥을 박박박박 기는 모습을 보고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과 네. 투자자분들이 이 박박박 기는 흐름이 이 좋은 동박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도대체 어떤 네. 연관성이 있길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이제 좀 일어날 때가 됐나요? 예, 맞습니다. 그 흐름을 돌파하는 흐름이 그 전일 안 좋은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K그룹주들을 주목을 하면서 우리는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턴 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네. 이 내용에 SKC가 부합을 한다. 그 이유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동박 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지금 실리콘 음극재 시장으로 이 톱3 실리콘 음극재의 톱3로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동박 생산량도 4배가량 4배가량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15%가량의 점유율을 이 음극재 시장에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서 좀 차지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는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음극재와 동박과 어떤 사업의 연관성이 있느냐? 자, 최근에 유력 배터리 소재들이 음극재로 이 시장의 진출을 영위하고 있다.
좀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면 기존의 흑연 음극재보다 이 어느 정도 이 시장의 규모는 적지만 성능 면에선 뛰어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음극재와 관련성이 깊은 동박 이 동박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음극재 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동박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네. 음극재 사업으로 또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동박 사업하면 가장 뛰어난 기업들을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도출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SK그룹주와 직결성이 높은 이런 뭐 SKC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향후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전일 시간 외의 흐름으로도 나타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기도 일맥상통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문가님이 이렇게 밀키트 종목 설명을 해드리고 막 그날 그 다음 날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막 당일에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 시초가 이제 잘 노려보셨던 분들 좋으셨겠지만 강한 상승이 나오니까 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SKC 어제 또 시간 외에서 흐름이 한번 나왔고 저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동박에 이어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사업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찬가지로 이 기업 역시나 뭐 대기업이니만큼 실체가 있는 기업이겠죠? 실체하면은 어딜 가서 빠지지 않는 그런 네. 기업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다크호스 종목을 선별할 때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너무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 너무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너무 좋은 기업들을 묻어두고만 있으면 그 종목이 1년 뒤에 올라올지 2년 뒤에 올라올지 3년 그렇죠. 뒤에 올라올지 10년 뒤에 올라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종목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빛나는 초기 시점, 매력적으로 빛나는 시점에 이 다크호스 종목으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근거와 펀더멘탈과 배경이 이렇게 일맥상통할 때, 그럴 때 다크호스처럼 떠오른다. 네. 시장과 섹터와 테마와 그리고 종목의 펀더멘탈과 기업이 이렇게 일맥상통할 때, 그럴 때 다크호스처럼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SKC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일 SKC의 공략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시간 외로 이 SKC에서 투자한 넥세온이라는 기업이 이 파나소닉의 이 일본 기업이죠. 파나소닉. 네.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 넥세온이라는 기업의 네. 이런 호재성 이슈를 동반해서 전체적인 음극재 그리고 실리콘 기업들 그리고 뭐 이런 뭐 대표적인 이런 친환경 기업들이 시간 외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시장에 좀 신호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왜? 동박 그리고 이런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를 영위하는 기업들과 전이 양극재 하락 이제 음극재 시대로 좀 전환이 될 수 있을 만한 배경을 좀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 한번 이렇게 상기를 해보시면서 오늘 이 SKC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SKC를 포장해 주셨는데요. 2차 전지 중에서도 동박과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신 대로 이 종목들 아무리 좋은 종목, 뭐 대형 기업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더라도 타이밍을 잘 맞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SKC라는 기업 이제 막 다시 시장에 한번 각광을 받을 때가 됐고 또 이전에 알려드린 밀키트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또 새로운 뉴스까지 터지면서 급상승이 나오는 모습 이제까지 지켜보셨던 분들이시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SKC도 관련된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서 차트상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잡아주시는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사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올해 2월 초에 상장이 되고 이름이 혹시 전문가님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포켓몬이라는 이름이 같습니다. 사실 뭐 이 EV가 그 EV는 아니지만은 저희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3기 EV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상장하고 나서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3기 EV도 이 전일 이야기 나왔던 시장에 대해서 뭐 이슈와 그리고 현재 시장과 굉장히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해서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3기 EV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오히려 전일 시장의 하락에 우리가 종목 선별이 좀 더 뚜렷한 시선이 생겼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3기 EV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기 EV가 북미 법인에 6천만 달러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배터리 부품의 양산에 이 속도를 낸다. 이런 타이틀로 어제 전일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 북미 법인의 6천만 달러 확보 중견기업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내에서 그런 뭐 투자 규모 내에서는 거의 최대라고 합니다. 이 중견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이런 캐파 증설이라고 하는데 오, 이 네. 배터리 부품 도대체 이 3기 EV가 하는 배터리 부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북미에서 진출을 하고 북미에서 이 투자 법인에서 투자를 또 하고 이 공장을 또 북미에 증설을 하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엔드플레이트라는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건 또 어디에 쓰이는 장비일까요? 네, 엔드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이 자동차 배터리를 보호하는 내장재가 아닌 외장재입니다. 아, 네, 단순하게 이 외장재로 배터리를 보호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터리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드린 이유는 전기차 부품의 59%는 배터리에서 원가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뭐 17%가 모터 그 이유가 차체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배터리가 59%의 원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그 원가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발열이라든지 뭐 이런 폭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배터리 외부의 충격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외장재가 좀 필수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엔드플레이트가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현재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기술력과 현재 실체 또한 뚜렷하다. 그런 내용들이 전일 이 북미 법인에서의 투자 이슈와 동반된 그런 모멘텀도 같이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3기 EV가 현재 움직임의 신호탄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3기 EV 같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뭐 재무가 허술한 기업 아니야, 테마성 종목 아니야, 신규 상장주다 보니 반짝하고 뜨는 거 아니야 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재무제표 또한 검토를 해봤을 때 뭐 전체적인 유보율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도 현재 2차 전지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것만큼 동반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전반적인 EPS라든지 BPS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지표들 또한 오히려 개선이 되고 있다. 오히려 외형 성장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네. 전체적인 유보율, 부채 비율 또한 재무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부분들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ROE라든지 이런 재무적으로 정량적인 부분만 바라보더라도 절대 헛술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오늘 3기 EV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으로 포켓몬과는 연관이었고 2차 전지 관련된 저희 모멘텀 전기차 배터리 외장 보호제를 만드는 3기 EV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긴 양봉이 나왔었죠. 거의 준상한가로 마치는 모습이 나왔는데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3기 EV 같은 경우에 북미 법인에 6천만 달러 자금을 좀 확보해서 생산 시설에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 관련해서 최근에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셀 공장들 북미에 계속해서 건설이 되고 있는 와중에 관련된 모멘텀까지 지켜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밀키트 종목들 오늘 우선 두 종목 모두 종목명이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서 차트상 위치 통해서 다크호스 라인으로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실 예정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시장 얘기와 종목 얘기 잘 분석을 해주시고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많이 궁금하고 불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죠. 자, 저희 전문가님께서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시청자분들의 투자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다.
QR코드 스캔하거나 아니면 문자메시지 샵 3989로 밀키트라고 보내주시고 간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내일 아침부터는 매일 아침 9시 40분에 전문가님께서 이 TV 생방송 종료 이후에 무료 방송까지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무료 방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은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팍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 홈페이지에 무료로 회원가입하시고 나면은 9시 40분 윤수림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 무료 방송도 처음 진행을 하시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무료 회원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별다방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대표 번호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7월 27일 목요일 오늘 시장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6분 20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양지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예상지수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0.2%가량 상승한 2,597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이 아직 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이 깊었는데 오늘도 지금 보합권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0.6%가량 떨어진 89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 750억가량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는 우주 항공 쪽을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좀 보시자면은 서남이 12%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항공 쪽 하면은 하나 그룹주들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하나까지 모조리 4%에서 9%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정부에서 보도가 나온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우주 항공청법의 안건 조정위로 올라왔다는 소식이 있었고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가 새롭게 설립된다는 소식 오늘 아침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이런 항공 관련주들 오늘 아침부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잠깐만 체크해 보도록 하자면은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오늘 우리 코스닥 시총 상위 대표주들은 10% 9% 정도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도 역시나 10% 전후의 급락으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도 간략하게 점검해 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윤수린 전문가님께서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막 코스피도 약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시청자분들 여전히 좀 불안하고 막막하실 텐데요.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목들 적절한 타이밍에 같이 매수해 보신다면 이 시장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SKC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오늘 장 한 3% 정도 약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99,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SKC의 가격 전략은 저희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SKC는 크게 우리가 불안하고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2차 전지가 밀려나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약세 흐름이 심화가 되고 있는 격상 구간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투매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생각하실 필요,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일봉상에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현재 유지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에 앞서서 현재 구간 내에서는 다크호스 지금 현재 하단선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매수가는 밴드 범위는 현재 10만 5천 원 구간부터 시작해 10만 원대 구간까지는 충분히 매수가는 밴드 범위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 이 SKC는 우리가 좀 넉넉하게 9만 1천 원 구간을 아주 많이 이탈하였을 경우엔 추가적인 하락 양상이 더 나타날 수도 있다. 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9만 1천 원, 9만 원대 구간에서는 자동적으로 거의 반사적인 반사 매물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9만 1천 원, 9만 원대 구간에 아주 많이 이탈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전 저점까지도 찍거나 추세 이탈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9만 1천 원대 구간에서 9만 1천 원대 구간에서 뭐 반사적으로 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런 구간에 이탈을 했다? 그러면 추세 이탈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9만 원대 구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좀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매수 가능 밴드 범위 내에서 현재 다크호스 상단선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11만 5천 원대 구간까지는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SKC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을 퍼포먼스는 어쨌든 전일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어쨌든 전일 뚜렷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뚜렷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다크호스 1차 상단선 부근에서 현재 위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충분히 SKC가 현재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은 턴 어라운드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SKC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저희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기업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99,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손절 라인 9만 원까지 잡고 대응을 해보시고요.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11만 5천 원까지 좀 넓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이었던 3기 EV 관련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 또 역시 시장의 흐름에서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6%, 한 7%가량 내리면서 16,6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3기 EV의 목표 라인은 얼마까지 보고 계신가요? 네, 3기 EV 또한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흐름이 현재 3기 EV가 바닥권에서 반등 흐름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물량들이 단숨에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 현재 구간에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 우하향 흐름으로 나타낸 구간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흐름을 잡아주는 그러한 양상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일 들어온 이 물량들을 끌어올린 주체가 과연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런 물량들이 일부 어느 정도 이 반등 구간으로 이 담아낸 물량들이 충분히 있다. 담아낸 주체들이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물량들이 쉽게 나가긴 좀 어렵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들이 쉽게 나가긴 어렵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이 종목 자체적으로 이 주가의 부진한 흐름을 깼던 현재 시기였던 18,000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16,500원대 구간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구간에서 현재 전일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턴 어라운드의 측면으로 흘러왔고 그리고 다크호스 하단선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서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그리고 2차 상단선 또한 팽창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벌어지는 구간인 19,000원대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셔도 좋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충분히 3기 EV 이제 갈 만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를 돌아섰던 구간이었던 14,000원대 구간에 아주 많이 이탈을 하였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 바닥을 돌아섰던 구간 또한 배신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14,000원대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손절가로 이 추세 이탈 하방이 더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14,000원대 구간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뭐 다크호스 상단선이 확대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뭐 2만 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3기 EV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종목 3기 EV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시장이 조금 아직까지는 불안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저희가 개별 종목들 잘 골라잡고 전문가님께서 항상 해주시는 말씀처럼 가을 종목만 잡는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개별 종목들 잘 지켜보신다면 또 이런 종목 장세 속에서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3기 EV 현재는 16,800원 선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가 19,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 손절 라인은 14,000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잠깐 저희 또 내일 아침부터 방송 종료 이후에 진행될 무료 방송 관련해서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각오 정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장 중에 어찌 보면은 이 카메라 내에서 비치는 그런 모습만 보고 어찌 보면 다른 모습도 색다른 모습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이 TV 방송과 TV 화면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이 공개 방송에서 HTS 그리고 이런 투자 전략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는 어느 정도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런 장중에 시청자분들께 더 적극적인, 더 세부적인, 더 밀착스러운 대응 전략과 투자 전략 또한 공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내일 방송 이런 모습들 전체적인 이런 투자 전략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은 내일 직접 이렇게 팍스탁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네. 세부적인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까지 전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시장 분석과 테마 분석, 종목 발굴해서 종목명과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지만은 저희 무료 방송에서는 더욱더 자세한 얘기 풀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 오픈 채팅방 안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계속 실시간 메시지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도와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아직 종료가 조금 남은 시간 동안 QR코드나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무료 방송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은 내일 아침부터 오늘은 우선은 준비를 하고 내일 아침부터 방송 종료 이후에 아침 9시 40분 팍스탁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 저희 팍스탁이라고 세 글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링크 뜨고요.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은 저희 지금 커피 기프티콘 드리는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더욱더 속 시원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도 정리해드리면서 여기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두 종목 모두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2차전지 동박과 실리콘 음극재 관련 모멘텀이 있는 SKC, 그리고 두 번째 역시나 2차전지 쪽에서 앞으로의 북미 공장 설립 기대감이 있는 3기 EV를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오픈 채팅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히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너튜브에 팍스탁 채널명 검색하시면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내용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